자,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메소드 호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클래스 내부나 외부의 호출에 의해서 메소드를 저희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경우는 단순히 메소드 이름을 호출하면 되고요. 외부에서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참조 변수를 사용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클래스 아니다 라고 하면은 클래스 안에서 메소드를 선언을 해 놓고 내부의 어떤 다른 메소드에서 이렇게 선언된 메소드들을 그냥 호출하시면 돼요. 이름들을 이렇게 호출해서 쓰면 되고, 이제 보이드 타입이니까 그냥 호출만 한 거죠. 외부에서 호출하실 때는 이 클래스가 만약에 카 클래스였다 그러면 카, 뉴, 카 해가지고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셔야 돼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 생성되어진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가 있잖아요. 이 참조 변수 점, 그 다음에 얘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run이라는 메소드죠. 그 다음에 stop, sound라는 이런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그래서 참조 변수를 사용해서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내부에서 호출하는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메소드가 리턴 값이 없을 경우, 보이드가 있는 경우죠. 보이드가 있어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없거나 있어도 받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메소드에 매개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요. 클래스 안에서 보이드 타입으로 메소드 1,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두 개가 있네요. 얘를 이 클래스 같은 클래스 안에서 메소드 2가 메소드 1을 호출하는 거예요. 1을 호출하면서 뭐예요? 홍길동 100하고 집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호출. 자, 그러면은 이 메소드 1 호출과 동시에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실행된다.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는 겁니다. 그럼 리턴 값을 받고 싶은 경우는 여기에 타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int 메소드 1 이런 식으로 타입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nt 타입이니까 여기 변수 선언할 때 int 똑같은 int 타입,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여기다 result 1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int 타입의 메소드 1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메소드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값을 넣어주시면 이 결과값, 이 함수의 결과값이 변수 안으로 리턴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소드 1에다가 10하고 20 줬으니까 쭉 들어가서 x하고 y에 10, 20 들어가고 더한 결과값이 여기로 오면 이게 result 1으로 들어가고요. result 2의 경우는 자, 메소드 1 호출하는데 10하고 20이 들어갔어요. 여기로요. 여기서 어때요? int 타입이 result가 리턴 됐죠. 리턴 돼서 자, 들어오는데 result 2로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는 무슨 타입이에요? 그쵸, 더블 타입이에요. 그러면 result 2는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int 타입을 그쵸, 받을 수는 있어요. 타입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더블 타입 훨씬 크죠. 그래서 여기는 대신에 들어오면서 뭐가 돼요? 네, 맞아요. 실수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30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30.0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리턴 값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가 리턴 값이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리턴 값이 있어도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호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외부에서 이번에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먼저 이렇게 생성을 하셔야 돼요. new 클래스 해가지고 참조 변수가 클래스를 가리키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하실 때는 외부에서는 이 만든 참조 변수 점 도트를 쓰시는 거예요. 도트 쓰고 메소드 이름을 써서 매개 값을 넣어주시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디나 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리턴 값이 없거나 보이드 타입이거나 또는 있는데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져와서 어디다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리턴 값이 있고 받고 싶다 그러면 이 메소드의 타입을 쓰고 그다음 변수명을 쓴 다음에 참조 변수 점 그다음에 메소드 호출하시면 이 결과 값이 넘어오면 이 변수가 받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카라는 클래스가 있었을 때 마이카가 뉴카에서 객체를 여기서 이제 생성한 객체를 마이카가 가리키게 만들고 그다음에 마이카를 이용해서 참조 변수를 이용하죠. 키 턴온 함수 호출했어요. 뭔가 결과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능이 있겠죠. 결과 리턴하진 않지만 기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마이카.run 실행하겠죠. 여기서 리턴되는 값을 받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는 int speed를 선언한 다음에 maika.getSpeed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getSpeed로부터 넘어온 어떤 값을 여기는 받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조 변수하고 마이카라는 참조 변수와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호출하고 리턴되는 값을 받지 않는 경우와 받아야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냥 카가 있어요. 카가 스피드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는 생략돼 있죠. 그 다음에 getSpeed 얘는 리턴 스피드, 이 스피드 값을 리턴해 주는 애 함수예요. int 타입을 리턴하겠죠. 그 다음에 keyTurnOn 얘는 void 타입이니까 그냥 키를 돌립니다. 그 다음에 run 함수는 10부터 시작해서 5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10, 20, 30, 40, 50 이렇게 변하겠네요. 작거나 같으면 스피드에다가 이 i 값을 넣어줬어요. 여기는 스피드에다가 i 값을 넣고 처음에 10일 때는 10을 넣겠죠. 넣고 달립니다. 시속 10km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20일 때는 20km, 30, 40, 50 스피드를 계속 바꾸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자, 그리고 나서 10이 플러스 돼서 60이 되는 순간 네, 빠져나오는 거죠. 런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필드와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칼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같은 패키지 안에다가 클래스 카 이그젠플에서 네, 객체 하나 생성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이카 객체 생성해서 자, 마이카가 가리키게 만들었어요. 참조 변수로. 자, 그 다음에 마이카에 있는 keyTurnOn 얘 호출했네요. 얘는 void 타입이죠.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키를 돌립니다 라고 출력만 하나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키를 돌립니다. 출력했습니다. 마이카.run run으로 갔어요. 자, 갔더니 run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했습니다. run에 갔더니 i에다가 10을 넣고 스피드에다가 10을 딱 넣고 출력합니다. 달립니다. 10. 그 다음에 10 플러스 돼서 20이 됐죠. i가 5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0 시속 20. 그 다음에 달립니다. 시속 30, 40, 50. 그 다음에 60이 되는 순간 어때요? 런 끝나고 다음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 스피드는 얼마가 돼 있겠어요? 60이 돼 있겠죠. 60일 때 빠져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int speed에다가 mycar.getSpeed 자, getSpeed가 하는 역할은 여기서 이제 getSpeed 호출했잖아요. 지금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스피드 값 출력하는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된 스피드 값은 60이라는 값이 여기로 이렇게 리턴이 돼서 오면 스피드가 받아서 현재 속도 60 하고 출력이 되겠죠. 네. 자,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참조 변수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해서 참조 변수와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들의 접근을 하면 된다, 호출을 하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클래스 안에서도요, 메소드 오버로딩 기법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생성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생성자 함수도 그쵸. 같은 이름을 여러 개를 생성해서 쓸 수가 있었죠.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뭐가 달라야 돼요? 그렇죠. 메소드에 있는 변수 타입이라던가 또는 변수의 개수가 달라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매개값을 다양하게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오버로딩을 쓰는 거고요. 이거는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개수나 순서 이거가 달라야 된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달라야지 서로 다른 메소드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요,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죠. 똑같은 함수인데, 하나는 인트 타입이에요. 하나는 무슨 타입이에요? 더블 타입이에요. 그럼 서로 다른 함수인 거예요. 네, 이렇게 타입을 다르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의 타입을 다르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여러 개의 함수를 우리가 선언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메소드 오버로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버로딩된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는 여기 있는 자바 가상 머신에서 매개값의 타입을 보고 메소드를 선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요, 같은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타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플러스에 10하고 20이 들어온 경우는 매개 변수가 10하고 20인, 그러니까 인트 타입인 것.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가 들어오면은 그렇죠. 여기 있는 소수점이 들어있는 매개 변수를 가진 플러스를 호출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의 타입을 보고 어떤 메소드를 호출해야 될지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인트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는 둘 다 이제 인트니까 인트 xy 여기는 더블 xy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다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x는 인트 타입으로 선언하고요. y는 더블 타입으로 선언하고 플러스 xy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실행을 해야 되느냐? JVM 같은 경우는 이럴 때 확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x와 y가 있으면 y는 어차피 더블 타입이잖아요. 그쵸? 근데 더블 타입을 인트 타입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인트 타입은 더블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x를 더블 타입으로 그 다음에 y를 원래 더블 타입으로 그래서 x를 여기에 있는 10에다 넣어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더블 타입의 플러스를 호출하게 된다, 실행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트는 더블로 바뀔 수 있지만 더블은 인트로 바꾸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사용을 한 겁니다.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는 캘큘레이터가 더블 타입의 에이리어 렉탱글, 여기도 더블 타입의 에이리어 렉탱글, 똑같은 이름의 함수죠. 대신에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더블 타입의 위스가 있고 얘는 더블 타입의 위스와 하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여기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라 얘는 여기 있는 위드 곱하기 위드 해주면 되겠죠. 얘는 위드 곱하기 하이트. 자, 이제 두 개의 우리가 메소드인데 메소드 오버로딩을 펑션 오버로딩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여기 있는 매개 변수의 개수를 다르게 준 거예요. 얘는 한 개, 얘는 두 개.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걸 캘큘레이터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참조 변수가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자, 더블 타입의 result 1에다가는 my calculator 자, 그 다음에 점 참조 변수와 도트 연산자 썼죠. 에리어 렉탱글 한 다음에 뭐 했어? 10하고 하나만 준 거예요. 값을 하나를 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하나인 함수가 여기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위스에 10.0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10이 넘어오는데 실제로는 10.0하고 여기 와서 더블 타입으로 받으니까 10.0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 결과값이 여기에 리턴이 돼서 100.0 하고 들어오고요. 리절트 1에. 리절트 2의 경우는
그렇죠. 매개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매개 변수가 두 개인 메소드를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10하고 여기는 20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과값 마찬가지 여기 10.0, 20.0으로 들어가는 거죠.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200.0이 리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200.0, 여기는 100.0 리턴된 값을 정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출력하면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펑션 오버로딩을 저희가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개수 또는 어떤 이 안에 들어오는 타입을 뭐 다르게 준다던가, 똑같은 두 개인데 하나는 인트를 주고 하나는 더블을 준다던가, 매개 변수 타입을 다르게 하면 서로 다른 함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에서 매개 변수의 타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타입이 서로 다르다던가, 또는 타입이 이렇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인트, 이렇게 똑같은 인트 타입으로 똑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또는 개수, 순서가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 이름이 달라도 메소드 오버로딩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얘는 어때요? 타입이 서로 같아 버리죠. 매개 변수가. 그러면 같은 함수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ysout의 printl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잖아요. 이 메소드는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매개 변수가 없는 것, 불린 타입, 캐릭터 타입, 이게 다 어때요? 같은 함수, void 타입으로 같은 함수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오버로딩이 되는 거죠. 하나는 그냥 캐릭터 타입이고는 배열이잖아요. 더블 타입이죠. 플롯, 인트, 롱, 오브젝트, 스트링 해가지고 이렇게 오버로딩을 다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println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값을 줄 때 스트링 타입을 주면 이 함수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값을 주는데 정수 타입을 줬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정수 타입의 데이터가 이 함수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뭘 살펴봤냐면 선언부, 그다음 그 메소드에 대해서 리턴 타입과 메소드 이름, 매개 변수 선언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보이드는 리턴 값이 없는 메소드인 경우에 리턴 타입으로 보이드를 기술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함수 앞에 타입에다가. 그다음에 매개 변수는 메소드 호출할 때 제공되는 어떤 매개 값이 대입돼서 그 안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소드 블록 실행 시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할 때 매개 변수를 저희가 같이 선언해서 쓰는 거고요. 리턴문은 메소드의 리턴 값을 지정하거나 메소드 실행 종료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문장이다. 호출할 때는 메소드 이름을 쓰고 매개 변수 값이 있는 경우는 매개 변수 값들을 컴마로 연속해서 계속 주시면 되는 거고요.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클래스 안에서 같은 이름의 메소드 여러 개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오버로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스턴스 멤버와 정적 멤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스턴스 멤버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디스 연산자 우리 이전에 한번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정적 멤버와 스태틱, 그리고 파이널, 싱글톤, 상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우선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클래스에서 메소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잖아요. 선언하는 메소드. 근데 클래스 안에는 메소드만 있는 게 아니라 필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래스에 선언된 필드와 메소드가 모두 객체 내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객체가 있어야 사용 가능한 멤버가 있고요. 객체가 있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멤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필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메소드나 필드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객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객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객체가 있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때 여기 있는 인스턴스 멤버와 정적 멤버로 나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인스턴스 멤버는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멤버를 저희는 인스턴스 멤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적 멤버는 객체와 상관이 없는 멤버예요. 그래서 얘는 클래스 코드 영역, 메소드 영역에 위치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객체 같은 경우는 힘 영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소드 영역과 힘 영역 서로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멤버들입니다. 자, 우선은 인스턴스 멤버를 보면은요.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멤버인데 인스턴스 필드가 있고 인스턴스 메소드가 있어요. 인스턴스 필드는 힘 영역의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멤버로서 객체마다 다른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메소드는 객체가 있어야 호출 가능하고 그리고 클래스 코드, 메소드 영역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메소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체가 있어야지만 호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정적 멤버 같은 경우는 객체와 상관없는 멤버들 메소드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메소드들끼리 메소드 영역에 있는 건데요. 이 안에도 정적 멤버는 정적 필드와 상수가 있고요. 객체 없이 클래스만으로도 사용 가능한 필드들을 말하고요. 정적 메소드는 객체가 없는 경우도 이제 생성하진 않아도 클래스만으로 호출 가능한 메소드를 우리는 정적 메소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로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요. 저희가 자세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이제 인스턴스 멤버, 반드시 그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멤버들입니다. 인스턴스 멤버에는 객체를 생성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필드와 메소드가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면 car라는 클래스가 있고 int, guess, 그 다음에 set, speed, int speed를 받죠. 여기 있는 이 필드와 메소드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guess나 여기 있는 set, speed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mycar 객체 뉴카 해가지고 생성하고 첨조 변수로 가리키죠. mycar가 객체를 만들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런 모양으로 하나 여기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다가 mycar가 가리키는 그 객체 안에 guess에다가 10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mycar.setSpeed 60 스피드를 60을 넣어준 거죠. 두 번째 your car 해가지고 car 또 생성했죠. 객체 생성하고 guess에다가 20을 넣고 스피드는 80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있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 힘 영역 안에는 guess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인스턴스 변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필드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필드가 들어가 있고 그 필드 값은 10하고 20으로 각각 초기화가 됐고 여기서 그 다음에 setSpeed라고 하는 메소드는 메소드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도 호출되고 여기서도 호출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둘 다 어때? 서로 다른 객체 영역 안에서 이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그 다음에 우리 디스 배웠었죠. 객체 내에서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했었잖아요. 디스는 생성자와 메소드의 매개 변수 이름이 필드와 동일할 경우에 필드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다. 자, 이제 우리가 생성자에서 뭐 스트링 모델 그러면 이 모델과 인스턴스 멤버가 있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필드라고 부르는 그 변수가 있는데 필드에 어떤 값하고 그 이름하고 여기 있는 매개 변수하고 동일한 이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this를 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set 모델에서도 스트링 모델이 있고 근데 여기 있는 인스턴스 멤버가 있는데 이름이 동일한 거예요. 매개 변수하고. 그럴 때도 this.model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델은
클래스의 필드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객체를 딱 만들었을 때 그 객체 인스턴스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뒤쪽에 있는 모델은 매개 변수인 모델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카라는 클래스에 모델하고 스피드가 있어요. 생성자네요. 모델을 받아야 돼요, 얘는. 근데 그 받은 모델을 어디다가 넣어줘요? this.model. 여기 있는 이 모델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모델은 얘하고 같은 모델이고요. this 모델은 여기 있는 이 모델인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은 애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필드인 모델과 this 모델은 얘하고 얘가 같은 모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set speed도 마찬가지로 int speed 받아서 이 스피드를 어디다 넣었어요? 그죠? 여기 있는 필드 인스턴스로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는 이 필드 스피드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run 해가지고 run 함수에서 this.setSpeed가 어떤 거예요? 자기 함수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setSpeed를 호출한 거예요. 얘가 여기 호출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this.model this 모델 어떤 애예요? 얘죠. 이 모델이 this.모델이 되는 거고요. 뭐가 달립니다. 시속 this.speed 어떤 애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스피드 얘가 this speed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썼느냐? 자, 마이카에서 뉴카 포르쉐, 뉴오카는 벤츠네요. 그쵸? 그러면은 마이카하고 자, 뉴오카가 각각 가리키는 객체가 마이카가 가리키는 객체가 하나 있을 것이고 만들어졌겠죠? 거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델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 영역에는 이런 함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이카가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유어카가 있어요. 유어카도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값을 집어넣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요. 여기에 마이카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모델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얘가 또 참조하는 메소드 영역에 뭐가 있어요? 생성자 함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set speed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네, 여기 있는 run 함수도 여기 있는 거예요. run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유효카가 가리키는 객체 공간에도 모델이 있고 스피드가 있고 카가 있고 run도 있고 그 다음에 set speed도 있겠죠. 예, 얘가 이제 참조하는 메소드 영역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메소드 영역과 힘 영역이 얘도 메소드 영역과 힘 영역이 있는 거죠. 객체가 서로 이제 분리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카.run이다. 그럼 마이카가 가리키고 있는 영역에서의 뭐예요? run을 호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 유효카.run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유효카가 가리키고 있는 메소드에 있는 뭐예요? run을 호출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의 run들은 자기들이 참조하는 그렇죠. run, this speed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과 스피드 값을 가져다가 출력하면 되겠죠. this 모델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run에서 this speed 예, this.setSpeed를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this.모델과 this.speed를 가져다가 여기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독립된 참조 변수를 활용을 해서 독립된 객체에 있는 여기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3교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